네, 두 분의 전문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인베스트 자문 인성이 꼬문 장인투자클럽이 아니고 영앤리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출연자 원고 가서 자, 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중국 지금 뭐 풍문이죠. 아직 루머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서 그냥 카더라는 뭐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마 그 바람일 겁니다. 시장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긴 한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뭐 전화 통화가 됐던 아니면 회담이 됐던 지금 얼리 메이 이러는 거 보니까 5월 초에는 만날 거다라고 출처가 불명해서 그냥 카더랍니다. 네, 소문은 있고 시장은 항상 그런 작은 희망에도 뭔가 기대를 하게 되죠. 어제 뉴욕 증시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내용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어요. 워낙 트럼프 성향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진짜 어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장이 워낙 이제 불안하니까 조그만 정부에도 아마 크게 이제 증폭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한 2% 이상 급등을 나스닥 다우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M7 매그니피션트 7 큰 종목들이 크게 올랐고, 그리고 장이 끝난 다음에 시간 내에선 더 급폭으로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예,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또 시간에서 강하죠. 상당히 강하게 네, 나오더라고요. 더지라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좀 거리를 두면서 나의 살 길을 찾아가겠다 이런 건가요? 글쎄요, 근데 최근에 국방장관 또 얘기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어디가 진짜 트럼프의 진정한 뭐랄까 좀 우군이고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이제 대통령도 나서는데 불구하고 그 밑에 참모들도 너무 나서가지고 지금 얘기가 하여튼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우리한테 먹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시장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시진핑하고 만나느니 안 만나느니 미국의 지금 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 합쳐서 145%죠.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125%를 때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분명히 낮아질 것으로 협상을 하겠다 그러고 진짜 우리 잘 해보겠다 여러 가지 친근감이다 얘기는 하는데 관세는 분명히 붙을 텐데 어느 정도 관세가 지금 관세에 따라서 지금 유동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오늘은 강했지만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냥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랐어요. 추세가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세 없고 그냥 올랐으면은 그냥 감사하게 팔고 또 그 종목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또 그 종목 보고 있으면은 또 빠지거든요. 장중에 아니면 다음 날이라든지 그때면 집중적으로 이제 종목 하나 두 개 골라서 매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처럼 좀 전력 이런 쪽이 강했다 태양광 강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 안 오른 게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튼 내일이 없다라는 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일이 없다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좋으면 오늘 일단 배부르고 내일 굶주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야수의 심장으로. 네. 투자자의 심장은 튼튼하셔야죠. 요즘 같은 시장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지만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과의 협상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협상이 원만하다면은 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다만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뭔 소리일까요? 지금 145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 품목별 관세 주사기나 호흡기 같은 거 포함하면 그런 건 200% 일단 100% 이상의 관세는 거래 못한다 수준이에요. 교역량도 많이 줄고 있고 실제 그게 금융시장과 실생활과 또 이제 향후에는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걸로 순차적으로 나타날 게 명확히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후퇴의 기술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비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맞아 들어가면은 오히려 물론 제로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한 1% 이렇게
뭐 그건 웃기겠죠. 근데 한 자릿수라든지 아니면 낮은 두 자릿수 뭐 이렇게 돼도 시장은 일단은 환영을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영앤리치 최진욱 본부장 생각은? 저는 일단 관세 지금 사실 지금 관세 요율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네. 미국에 수출을 해봤자 어차피 손해인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의존도를 이제 확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완만하게 뭐 지금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좀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세 자릿수는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뭐 100% 이상의 부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중국과의 무역 교류 자체를 일단은 뭐 안 하겠다라는 의지나 뭐 마찬가지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한 자리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 아마 두 자릿수 숫자로 좀 내려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좀 이런 협상에 대한 부분들 체계가 지금만 딱 놓고 보면은 중국도 지금 뭔가 굽히려 하지 않는 상황이죠. 중국도 굽히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상 이제 중국이 지금 써먹을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만하게 타협을 해 나갈 의향이 있다라는 뭐 이런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좀 완만하게 타협을 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 중국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계속해서 장기 침체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소비 심리도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이 대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 심리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소비 심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지금 뭐 좀 어떻게 보면 몸집이 좀 큰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대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 줄도산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고가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재고 자체가 계속해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중국의 좀 소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줄도산이 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도 사실상 지금은 강하게는 제스처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좀 뭔가 좀 타협을 하려는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게 되면은 중국 역시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30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위험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미국채 혹은 히토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히토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압박을 할수록 다른 국가에서 이제 히토르 생산이라든지 어떤 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채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지금 미국채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팔게 되면은 결국 반대로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도 결국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내놓았지만 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를 계속해서 장기화로 끌고 갈 만한 어떠한 좀 그런 명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역시도 결국 완만하게 좀 타협을 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1기 정부 때도 뭐 프레스를 계속해서 조여왔다가 결국 나중에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다시피 2기 정부도 초반에는 프레스를 좀 강하게 압박을 시킨 다음에 이후에 좀 완만하게 좀 타협을 해가지고 조금씩 프레스를 좀 풀어주는 그런 영향 체제로 좀 많이 갔다 보니 오히려 이번 정부 역시도 그런 수순으로 좀 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계속해서 지금의 뭐 증시의 레벨 다운을 좀 많이 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충격이었죠. 네. 관세 충격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관세 충격에 따른 되돌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뭐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맨날 뭐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거기다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제통화기금인 IMF 뭐 각 그 세계 금융기금 뭐 OECD도 마찬가지고 세계 성장률 전망 다 깎아내고 있잖아요.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반토막 됐고 더 점점 내려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사실 강대강이라는 거는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이 뭐 대립은 사실 어찌 보면은 부부싸움 같기도 해요. 뭐 칼로 물베기 이게 뭐 다 같이 망하자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나가지만 속으로는 손 내밀어 주길 바라는 네. 부부싸움 딱 적당한데 네. 그런 것 같은 느낌 뭐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히토류 얘기를 지금 꺼냈거든요. 사실 뭐 아까 우리 최진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채를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히토류를 미국을 향해서도 수출 규제나 제한에 대한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이 뭐랄까 주변국 우리한테도 지금 뭐 공문이 날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산 히토류를 써서 만드는 특히 미국 쪽의 방위 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그게 뭐 들어가는 게 한두 개겠어요. 거기에 전선과 전력 설비도 분명히 있는데 오늘 시세는 강해요, 오히려. 자, 약간 상충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떤 게 진실일까요? 네, 뭐 히토류 얘기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던 카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히토류 대체제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히토류는 하나의 어떤 그 작은 거에 불과하고 그거보다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쪽에서 비롯된 건데 누가 더 버틸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더 버틸 수 있느냐, 중국이 더 버틸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글쎄 미국보단 중국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데 뭐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뭐 애국 소비도 뭐 열풍이라고 하대요. 근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뭐 내수보다는 적더라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도 멈춰서는 공장이 좀 많다 그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채권도 팔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미국 채권을 팔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위엔화가 또 상승을 하고 그러면 경제 문제 또 연결이 되고 뭐 추진국 여러 가지 본부장이 좀 전에 얘기했던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관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물가가 지금 요동을 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걱정하고 또 채권도 지금 보면은 그 장기물 채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채권이 좀 빠질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 ETF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거꾸로 좀 올라가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장기물 채권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장기물은 좀 떨어졌는데 단기물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게 뭐냐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고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20년, 10년 이상, 20년, 30년 미국의 장기물 채권이 지금 30년짜리가 지금 4.8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 4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싸졌다. 그러니까 많이 서로도 팔겠다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또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쉽게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 상대적으로 5년물이야 2년, 3년, 5년물짜리는 어제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엇갈리는데 하여튼 추세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빠질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견디느냐, 중국이 금리가 견디느냐, 하락할 것 같다. 예, 금리가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견디느냐, 중국이 더 견디느냐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전쟁을 치르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협상이 좀 먼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뭔가 카드를 미국 쪽에서 먼저 꺼내가지고 나오지 않겠냐는 쪽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지금 다 나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재를 수습하는 과정이면은 주가도 거의 바닥권에서 수습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매크로는 다루면은 계속 이게 좀 어렵고 꼬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마이크로로 내려와서 섹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설비, 인프라 뭐 여기인데 뭐 실제 중국의 그런 텐션이나 긴장감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일단은 뱉어내는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뭐 행동을 취하거나 강하다거나 진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으로 이제
전력 설비나 이쪽이 그래도 좀 오늘 반등을 하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전선 쪽도 그렇고 강하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시세가 조금. 그러니까 오늘 전선이나 뭐 전력 설비 쪽의 섹터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전선 쪽이나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의 좀 상승에 기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일단 아마 정책 쪽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수급 모멘텀도 좀 붙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국내 많이 하고 정치, 있거든요. 정책? 그렇죠. 어. 일단 뭐 이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뭐 100조 AI 쪽에 대한 부분들에 좀 초대형 이재명 후보? 네,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들에 뭐 초대형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공약으로 또 나왔던 상황이었고. AI 펀드 비전 발표가 28일인가요? 네네, 아까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뭐 대체 에너지를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는 것은 전력이나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부분들 전력량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직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힘이 붙어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거기에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또 스탠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또 조금씩 살아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에는 저는 변함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초과압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의 뭐 수요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뭐 정체다, 뭐 확대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수요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초과압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을 수출을 시킨다라든지 생산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더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 진입 경로에는 일단은 저는 접근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 혹은 뭐 전선 쪽 같은 경우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날개를 계속 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최근에 약했던 부분들도 뭐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뭐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고 그 여파로 이제 계속해서 같이 좀 내려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선이나 전력 설비가 지금의 밸류로만 과연 판단할 수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승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추후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이 정도인데 이거에 더더욱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가도 실적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사실 뭐 최근에 조정도 잘 나온 상황이고 뭐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리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대선 공약들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에너지 계획은 국가의 뭐 대계이죠. 교육도 그렇지만 뭐 지금 같은 그 전자화 시대에 아까도 이제 뭐 인터넷도 보편화됐고 뭐 거기에 이제 AI가 붙으면은 전력 소모가 월등히 올라갈 거라는 건 불별로 뜻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계획과 거기에 따른 이제 연관된 기업들의 반응들, 이 한국전력이 의외로 이 무거운 주식이 예전에 제가 좀 많이 다뤘는데 이 회사를 왜 상장했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이것도 상장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올해 배당도 늘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배당 지금 못 늘릴 텐데 적자가 아직 누적이어서.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전혀 뭐 한국전력을 이걸 사야 될 회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한전을 살려는 결심을 할 거는 사실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 거를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죠. 뭐 올라가면은 내 주머니에 두둑해지면 생활비는 또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지금 1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년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이 작년에 이제 11차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를 한 6.2기가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12차,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예상을 12년간 기본 계획을 설립하는데 2년마다 이제 한다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작년에는 6.2였는데 내년에 걸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 야 6.2가 너무 아니야.
거의 배는 올라갈까지 12기가와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가 갑자기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뭐 AI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 증설하면서 또 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또 네, 에어컨 뭐 그거 하고 그래서 냉방. 우리가 아무리 여름이 돼도 피크아웃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은 뭐 그건 아니더라도 향후에 10년 이후에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전력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형 원전에 대해서 3기, SMR 소형 모듈 원전에서 1기를 증설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쪽에 야당에서 좀 문제가 얘기를 해갖고 대형을 하나 줄였는데 이게 뭐 다시 이제 뭐 어떻게 정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한 개면 아무래도 당시 증설 쪽으로 간다면은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급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 전선이나 전력이나 회사가 다 실적이 괜찮거든요. 실적이 괜찮은데 최근에 조금 올라가다 주춤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쪽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내용들이 바로 한 게 아닌가로 정치 관련해 갖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제주도의 탄소 중립이니 뭐 신안의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네. 태양광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력 마음 자체가 믹스되면서 움직이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쪽이 좀 강했다. 내일까지 강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줘야 되는데 뭐 기업 선택은 혹시 두 분 집중적으로 뭐 보시는 게 있는지. 저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을 지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뭐 올해 1분기 실적도 뭐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북미 쪽을 포함해서 뭐 지금 글로벌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호실적의 좀 주요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매출 비중 한 30% 정도로 차지합니다. 그중에 60%가 엘라베마 초과 변압기 공장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보편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지금 그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0%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10%가 됐든 15%가 됐든 실질적인 매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HD 현대일렉트릭이 다른 전선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매출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괴리수만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해 줄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상일 고문은 혹시 기업 보시는 게 있나요? 전력보다는 새로운- 전선 쪽이 좀 가벼운 전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일 강한 게 이제 대원전선인데 저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매매가 좀 활발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에서 전선주 전체로 제가 봐도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일 요즘은 장이 안 좋으니까 제일 강한 거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후벼 파기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